여러분, 외국인이 대탈출한다. 쉽게 말하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니까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돈을 걷어들여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신흥국은 큰일 났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달러 표시 신흥국 채권 등락률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5%나 돼요.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결국 채권에다가 신흥국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투자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연초 대비해서 5월 25일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크게 뒷걸음질 친 수치입니다. 자금 이탈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자금 이탈이.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이나 2021년도 빠졌지만 2022년이 너무 심각하게 빠지죠. 마치 말입니다. 1994년에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쭉 빠져서 긴축 발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994년이라고 하면 닷컴 버블이 왔을 때죠. 그죠? 닷컴 버블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절이 1994년입니다. 이 1994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신흥국의 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고강도로 올리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나라가 부도를 낸 나라가 멕시코예요. 데킬라의 위기라는 게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탈출을 하니까 시작이 된 게 이때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점점 신흥국으로 번집니다. 1994년이 멕시코 그리고 태국으로 거쳐서 1997년 말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까지. 대한민국도 1997년 11월 말 12월 초에 외환 위기가 터졌고요. IMF에 구제금융을 550억 달러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심각한 긴축 발작의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탈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충격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신흥국에서 뮤추얼 펀드, 채권 상장 지수 펀드 여기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마이너스 15%를 현금화로 집계를 해보면 말입니다. 360억 달러입니다. 45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빨리 많이 빠졌죠. 이것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는 더 빨리 올릴 것 같거든요. 5월달까지는 빅스텝이었지만 6월달은 자이언트 스텝이 올 수도 있습니다. 0.75%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7월달에도 0.5%를 올릴 수가 있고요. 미국뿐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웬만하면 금리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올리고 있고요. 영국도 올리고 있고요. 홍콩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거 보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430입니다. 2.7430. 아래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아래 있는 그래프는 10년 동안의 그래프예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가 3.2까지 올라갔었죠. 채권이 10년 내 거의 최고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3%까지. 그러면 여러분 굳이 말입니다.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3%까지도 채권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흥국의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는 없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과거처럼 말입니다. 달러를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갚든가 그렇지 않으면요. 예, 선진국 시장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불안이라도 덜 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결국 말입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점점 커질 텐데 그 커지는데 대표적인 게 신흥국 하면 중국이죠. 예, 중국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5년 만기 기준금리를 4.45까지 내렸거든요. 이 말은 돈을 푼다는 이야기고 5년 만기라는 것은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솔직히 우수수 빠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2달간 3월 4일 2달간 빠진 것을 보면 말입니다. 채권에서만 130억 달러가 빠졌고요. 주식시장에서도 50억 달러, 전체가 180억 달러가 빠졌어요. 중국에서 금리를 낮추니까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 투자해봤자 채권에 투자해봤자 금리가 더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불안 감수하기 싫다. 난 미국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미국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실전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올해 신흥국 채권 투자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최악은 손실이다. 그럴 바에야 선진국 채권 시장에 묻어두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신흥국에서는 큰일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진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 신흥국이란 뜻이에요. 신흥국. 신흥국은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으면 우리나라도 빠져나갔겠죠? 실제입니다.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6조 5,062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것도 주식시장에서만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채권시장엔 좀 들어온 것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지고 있고요. 문제는 채권시장에서도 지금 꿈틀꿈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은 계속 될 거고요. 그게 빨라지면 빨라지는 것만큼 말입니다. 신흥국의 긴축 발작, 외국인의 대탈출은 빨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있잖아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절대로 투자자들은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습니다.